오늘 할 이야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오일러 이퀘이션,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는 경우 베리에이션을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드는 어떤 양,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흔히 그걸 액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양을 스테이셔너리하게, 다시 말하면 극 익스트레멈, 물론 그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에는 우리 그런 어떻게 익스트레멈을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하는 걸로 우리 이퀘이션을 오일러 이퀘이션을 끄집어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보고, 오일러 이퀘이션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x 혹은 라그랑지안을 따질 때는 시간 t, 그 다음에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하나, 뭐 y, 뭐 이런 혹은 x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경우를 우리 생각해 봤는데, 우리 그런 다음에 우리 뭘 했었냐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했죠. 다시 말하면 역시 베리어블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은 x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여러 개의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 y1, y2, y3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그 디펜던트 베리어블 각각에 대한 오일러 이퀘이션을 쓸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점점 더 그 오일러 이퀘이션을 점점 더 일반적으로 만들면, 우리 이번에는 several independent variable, 이제는 independent variable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죠. 다시 말하면 dependent variable은 우선 쉽게 하나만 있는데, 그거에 이제 뭐 여러 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베리어블이 세 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의존하는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 액션은 혹은 우리가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고 싶은 거는 당연히 베리어블이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에 대한 적분, 그 다음에 f, u, 그 다음에 뭐 second derivative, third derivative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 first derivative만 있는 경우, 물론 여기서 ux, uy, uz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i가 x, y, z인 경우 다음과 같이 미분한 걸로 우리 간단하게 표시를 하기로 하면, 다음 같은 경우도 그럼 우리 스테이셔너리한 조건을 쓰려면 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 하나니까 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을 알파, 요거 델타 j를 뭐냐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알파에 대한 미분으로 쓰고 싶으면 x, y, z 로 스테이셔너리한 패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약간 베리에이션을 준 거 x, y, z, 우리 뭐냐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있었으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때마다 다른 인디펜던트한 패스, 베리에이션을 줬지만, 우리 이제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하나 있으니까 베리에이션을 하나 주는 대신 역시 이것도 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의존하는, 물론 바운더리 컨디션은 요게 뭐더라, 양쪽 바운더리에서 첫 시작점과 끝점에서 0이 되는 베리에이션으로 우리가 두면, 앞에 하는 건 똑같죠. 뭐냐면 다만 그 표현이 데리버티브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x, dy, dz, df, du, u를 통해서 의존하는 거, 그 다음에 du, d알파, 그래서 알파를 0으로 넣으면 에타, 그 다음에 du, dx,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알파에 대한 미분을 한 거에 한 거니까 디에타 dx 플러스 df duy, 나와 있는 텀이 조금 더 여러 개가 있는 경우죠.
DUZ, 디에타, DC. 다음과 같은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하나 있는 것처럼 우리 요거를 각각 x에 대한 미분이 있으면 x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 y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 z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해서 바운더리에서의 값은 각각 에타가 바운더리의 끝점에서 vanish, 0이 된다는 조건을 쓰면 우리 남는 건 역시 어떻게 주어지냐면 dx, dy, dz. 그럼 전부 다 에타에 비례하는 양으로 쓸 수 있는데 그 양이 df, du, 마이너스 ddx. 이번에는 파셜 데리버티브를 써야 되죠. 우리 세 개의 dy, df, duy, 마이너스 ddz, df, duz. 이게 베리에이션이 0이 된다는 조건을 쓰면 이 상태에서는 아무 말을 못하지만 우리가 모든 아비트러리한 에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항상 성립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양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쓰면 df, du, 마이너스 ddx, du, df, dux, 마이너스 ddy, df, duy, 마이너스 ddz, df, duz. 다음과 같은 generalized independent variable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쉽게 다음과 같은 거의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우리가 어떤 미니마이즈 혹은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펑션 f가 3차원에서 x, y, z에 의존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오일러 이퀘이션을 쓰면 된다는 거죠. 얘는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있는 경우, 소스가 없는 경우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에너지 덴시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우리 이거는 스태틱한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파이의 스퀘어로 주어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 물론 마그네틱 에너지도 있지만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있어서 우리 정지해 있다고 해서 마그네틱 필드는 없는 경우, 내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면 잘못 얘기했죠.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에너지 덴시티를 미니마이즈 하는 필드의 컨피그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U가 J는 요거 쓰면 되죠. 앞에 있는 상수야 걱정할 필요 없고 트리플 인테그랄을 그냥 인테그랄 하나로 쓰면 phi x의 제곱, phi y의 제곱, phi z의 제곱. 물론 요거는 밑에 있는 서브스크립트는 전부 다 그 베리어블에 대한 미분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요 오일러 이퀘이션을 쓰면 u에 대한 미분은 없고 요거를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한번 미분하면 두 배는 다 생략하고 마이너스도 그럼 없애고, 그러면 하나 나오면 phi d squared dx squared plus d squared dy squared phi d squared dz squared phi. 이게 라플라스예요.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는 컨피그레이션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그 물리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에 지난 시간에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러면 둘 다 여러 개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둘 다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그 포뮬레이션이 조금 더 지저분하고 복잡해지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에서 썼던 아이디어를 두 개를 결합을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 개 있는 경우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아, 이거 쓰려니까 복잡한데. 그럼 어떻게 쓸까? 오케이. F는 복잡하니까 어떻게 쓰면 좋나? Dependent variable은 그냥 3개 있다고 생각하죠. 아까처럼. 뭐 N개 있을 수 있지만 X, Y, Z가 있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 Y1 이렇게 쓰면 되지. X1부터 XM Y2 X1 M개 있다고 치면 복잡한데 yn 그냥 이거를 xi라고 쓰지 xi, xj라고 쓰지 뭐. 이렇게 쓰고 그럼 이거 또 first derivative가 있어야 되네. 이거 복잡한데 first derivative는 어떻게 쓰지? 그러면은 d 어떤 셋이 있냐면 dy dxj 간단하다.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ij가 각각 다르면 i가 1일 때는 y1에 대해서 x1부터 xm까지의 데리버티브 2인 경우, 3인 경우는 우리 전부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우리 그럼 어떻게 하냐면 y i xj 알파는 좀 복잡해지는데 그렇지만 우리 무슨 뜻인지 잘 아니까 xj 플러스 알파 에타 i xi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알파 i, 에타 i가 각각 인디펜던트한 베리에이션이고 바운더리의 양쪽 끝점에서 0이 되면서 우리 요게 스테이셔너리 패스라는 걸 우리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으면 우리 이제 할 수 있죠. 두 개를 결합해서 쓰면 우리 역시 액션을 넣고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다 하면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나오는 건 뭐냐면 df dyi 마이너스 summation j 모든 베리어블에 대해서 df 어떻게 써야 되나? dyi dxj 이상한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요거에 대한 베리어블 요거를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dyij라고 쓰고 yij는 dyi dxj 다음과 같이 쓰면 이게 0 다음과 같은 우리 가장 일반적인 인디펜던트 베리어블과 디펜던트 베리어블의 개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드디어 캘큘러스 오브 베리에이션에서 나오는 맥시멈, 미니멈에 대한 문제는 다 풀었어. 끝이 아니고 이제 좀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라그랑지안이란다. 어떤 양의 어떤 함수의 미니멈 혹은 맥시멈, 엑스트레멈을 구하는데 지금은 함수에 대한 컨스트레인트가 하나도 없는 경우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면서 그 경우에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 그런 문제를 엑스트레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맥시멈 혹은 미니멈을
constraint가 있을 때 구하는 방법. 이거를 역시 캘큘러스 베리에이셔널 메소드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중력의 효과로 그냥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올 경우는 제일 빨리 내려오는 경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경로를 만족하는 곳을 통해서만 와야 된다. 그 경우에는 그 특별한 통로를 만족하는,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중력이 있을 때 가장 빨리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중력 효과로 올 수 있는 경로는 한번 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요 점을 통과하면서 여기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소 시간이 걸리는 경로는 하면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펑셔널 혹은 이런 베리에이션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함수의 미니멈 맥시멈을 구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미분을 할 때도 했지만 어떤 함수의 그냥 최대값, 최소값을 혹은 엑스트레멈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의 모든 베리어블에 대한 first derivative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우리 그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됐지만 우리가 특정한 바운더리 사이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바운더리 값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조금 더 그것 때문에 복잡하지만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fxyz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맥시마이즈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다음 같은 베리에이셔널 테크닉, 베리에이션, 캘큘러스 베리에이션을 써서는 엑스트레멈, 다시 말하면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을 구하는 것만 만족하지 그게 정말로 미니멈인지 맥시멈인지는 몰라요. 다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양이 물리적으로 이게 맥시멈이 돼야 되는지 미니멈이 돼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뭐더라? 두 링 사이에 이 둘러싼 면적 그거가 엑스트레멈이 되는 조건을 구했지만 우리가 그때 엑스트레멈은 그때는 최소값이라는 사실을 알죠. 왜냐하면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음과 같은 거를 어떤 미니마이즈를 하라 그러면 우리 잘 아는 그러니까 함수인 경우, 펑셔널이 아닌 거 함수인 경우, 요거를 함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그냥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게 3차원 이게 컨스탄트라고 하면 우리 식을 보면 어떤 서피스죠. 어떤 서피스가 있는데 우리 그냥 요게 없이 요걸 미니마이즈 하려면 3차원에서 요게 first derivative가 0이 되는 점에서 미니마이즈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 공간 중에 어떤 특정한 서피스 위에서의 함수의 미니멈 혹은 맥시멈을 찾으라는 문제죠. 그것은 더 복잡하죠. 그런데 그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특별한 서피스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이 경우는 x, y, z가 independent variable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다른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constraint에서 한 서피스에서 constraint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z라는 거를 x와 y의 함수로 쓰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뭘 계산하냐면 f x y z x y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은 이게요. 이 y f x y z x y 그러면 y에 대한 걸 하고 만약에 z에 대한 디펜던스가 있으면 z를 x에 대고 이걸 다시 또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써야 될 텐데 이 식을 쓰는 거는 그리 간단하지 않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 풀기 어려워요.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constraint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는,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calculus of variation, variational 메소드를 쓸 때는 우리 다음과 같은 걸 집어넣지 않고 뭐냐면 constraint의 개수만큼 unknown quantity를 더 집어넣어요. 더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n개의 independent variable이 있는데 k개의 constraint가 있다. 그럼 실제로 independent한 variable은 n-k개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independent variable이 n-k개면 거기에 해당되는 오일러 이퀘이션은 뭐더라? n-k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다른 양 unknown quantity를 k개를 더 도입해요. 그래서 n개의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도입하는 그 양을 우리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불러요. 말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하면 포뮬레이션은 조금 더 지저분하지만 나오는 식은, 혹은 여러분들이 그 나오는 식을 이용해서 미니마이즈 혹은 맥스마이즈를 할 때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어떻게 쓰냐면 뭐냐면 우리 똑같은 위에 있는 식, 우리 아직 저 펑셔널을 쓰지 않고 우리 펑션 가지고 할 때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g, x, y, z가 c면 컨스탄트라는 거니까 그 서피스 위에서의 베리에이션을 취하면 dg는 0이죠. 당연히 g가 컨스탄트면. 근데 g를 쓰면 dg, dx, dx 플러스 dg, dy, dy 플러스 dg, dz, dz는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셜 데리버티브를 쓴다는 건 뭐냐면 x에 대한 베리에이션 파셜 데리버티브를 칠 때는 yz를 픽스를 시켜놓고, 요거는 xz를 픽스를 시켜놓고, 요거는 xy를 픽스를 시켜놓고 각각의 변수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취하는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 이게 그냥 dg가 이렇게 dx, dy, dz가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베리에이션을 dx, dy, dz, 인피니테시멀한 변화를 구할 때는 dx, dy, dz를 전부 다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변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 이게 0이어야 되기 때문에 dx, dy, dz가 더 이상 인디펜던트한 인크리멘탈 인피니테시멀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시 말하면 dz는 dx와 dy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오일러 이퀘이션을 썼을 때, 컨스트레인트가 없을 때 오일러 이퀘이션을 썼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에 대한 이게 각각 인디펜던트하면 인디펜던트하다는 조건을 써서 뭐냐면 각각의 우리 베리에이션을 취했을 때 각각의 x, y, z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인디펜던트하게 주어지는 때 마지막에 오일러 이퀘이션을 쓸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오일러 이퀘이션을 쓸 수가 없죠. 물론 지금은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건 뭐냐면
요 식에서 우리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요 식을 이용해 보면 예를 들어서 dz dx y, 물론 dz dx 하면 c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y를 픽스 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노테이션은.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다음과 같은 곳에서 dx, dz를 dx로 미분을 하는데 y를 픽스 시킨다면 dy가 0이죠. 그죠? dy가 0이니까 여기서 dz, dx는 dg, dz랑 dg, dx의 적당한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z가 요거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거꾸로 써야지. 마이너스 이게 어떻게 되나? 요거 비례하는 거 써야죠. dg dx. 잘못 썼는데? 마이너스 dg. 저 봐야지. 이렇게 쓰면 dz는 마이너스 dg dz 여기 쓰이죠. dg dx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요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z 그럼 dy는 dz dy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 경우에는 x를 픽스 시켜놓고 하는 데리버티브를 취하니까 이게 0이라고 놓으면 뭐냐면 마이너스 dg dy dg dz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이 있죠. 그럼 내가 왜 이 릴레이션을 굳이 구했냐 하면 x, y, z의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 다음과 같은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서 x, y, z가 더 이상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 아니면 z를 x, y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z를 x, y로 표현할 때 z에 대한 x에 대한 미분, z에 대한 y에 대한 미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우리 이제 드디어 Z는 우리 앞으로 엑스트레멈을 구하는 데는 이제 전부 다 Z는 X, Y로 표현하니까 Z는 더 이상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아니면 그 다음 우리 이 미니멈을 구하는 문제는 혹은 미니멈 혹은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는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한 게 0. Y를 픽스해 놓고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df, dy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0인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df dx 플러스 y를 픽스해 놨으니까 이거를 z에 대해서 미분하고 z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게 y에 대해서 픽스한 거죠. 다음과 같은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dz dx는 우리 앞에서 구했으니까 이걸 구하면 df dx 마이너스 df dz dg dz 남은 게 뭐지? dg dx 이게 뭐죠?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거는 df dy 플러스 df dz dz dy 이건 df dy
마이너스 dfdz 그 다음에 dz dy는 있으니까 dg dz dg dy 어라 여기 있는 요양이랑 여기 있는 요양이랑은 똑같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다 해봤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 그럼 df dz 이건 안 쓰기로 했잖아요. z가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안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럼 물론이지.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 df 내가 어떻게 썼더라? 이게 0이죠. 그죠?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앞에 거랑 비교해 보면 dg dz dg dz 라고 쓰면 세 개의 미니멈을 구하는 조건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 굉장히 유사한 점을 알겠죠. 그 앞에 나와 있는 요 양을 우리가 람다라고 놔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놓으면 우리가 아는 거는 다시 쓰면 다 쓸 수 있지. 뭐냐면 첫 번째 거는 df dx 마이너스 람다 dg dy는 0. 두 번째 거는 df dx 마이너스 y 람다 d 뭐야 이거 이렇게 이상하게 썼어. gy 하도 여러 가지 쓰다 보면 헷갈리죠. 밑에 있는 건 트리비얼하지만 우리 결국 다 세 개의 아주 컨시스턴트한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df dxi 마이너스 서메이션 k까지 람다 j dgj dxi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n 베리어블이 n개 k개의 constraint 다음 것이 주어질 땐 다음 것이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뭔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달라진 게 있죠. 달라진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이 constraint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어렵지만 그렇지만 물론 이 익스트렘을 구하는 조건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 컨스트레인트를 뺀 개수만큼의 엑스트레멈을 구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우리가 있는 조건은 우리가 새로 구한 식은 뭐냐면 다음 같은 미니마이즈를 시킬 조건이 역시 3개예요. 원래 우리 지금 조건으로 따지면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있으니까 x, y, z 중에 2개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서 앞에 있는 어프로치를 쓰면 2개의 익스트레멈 컨디션이 나왔는데 3개의 익스트레멈 컨디션이 나오는 대신 하나가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하나 더 들어왔죠. 람다라는 파라미터가 더 들어와서 우리 이걸 보면 뭐냐면 이 문제를 이렇게 놓고 봤더니 아무 컨스트레인트가 없이 f-람다 g를 미니마이즈 하는 프로블럼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는 컨스트레인트에 해당되는 멀티플라이어 람다를 집어넣어서 f-람다 g를 미니마이즈 하는 조건을 모든 이거는 아무 컨스트레인트가 없이 이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조건을 쓰면 n개의 조건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처음에 있는 인디펜던트한 것들에 대한 나머지는 람다에 대한 컨디션으로 나와서 이 람다까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unknown이랑 이퀘이션의 개수가 항상 우리 잘 컨시스턴트하게 돌아가는 우리 카운팅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아직까지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떤 양을 펑셔널을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써서 하는 건 지금 아직 아니에요. 함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함수의 맥시멈 미니멈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요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양을 최대 최소로 만드는 함수를 구할 때도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팬시하게만 얘기하니까 그럼 이거 그럴듯한데 그럼 이걸로 어떻게 문제를 풀죠? 예를 들어야죠. 그렇다고 또 예를 너무 복잡한 걸 들면 이건 어려워,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얘가 뭐냐면 반지름이 R, 높이가 H인 실린더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의 서피스 에어리어는 2파이 옆면 더하기 위아래 넓이, 부피는 파이 R 제곱 H로 주어지는데 우리 이거는 그냥 주어진 거고 이건 뭐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 그럼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주냐면 V를 픽스 시켜놓고 볼륨이 일정할 때 요 서피스 에어리어가 최소가 되는 조건은 그걸 구해야 되죠. 드디어 우리 뭐냐면 미니마이즈 해야 될 양과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RH, 여기는 다음과 같은 이게 컨스탄트라는 조건으로 써서 틀림없이 그 중에 하나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될 텐데 우리 이거를 앞에 있는 조건을 쓰면 앞에 있는 조건이 뭐였더라? 여기 있는 요 조건을 그대로 쓰면 이제는 X, Y, Z가 아니라 R과 H니까 이건 어떻게 쓰면 되냐면 DS, DR 빼기 람다 dVdr. 우리가 람다라는 양은 라그랑지 멀티플레이는 구해도 되고 꼭 구하지 않아도 돼요. 람다는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뭐냐면 S를 R에 대해서 미분해. 그럼 2파이 H 플러스 4파이 R 마이너스 람다 V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요새 잘 안 돼. 복잡한 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요새는. 문제야.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ds, dh, 람다, dv, dh. h에 대해서 미분을 하래. 2파이 r 마이너스 람다 v를 h에 대해서 미분하면 파이 r 제곱. 다음 같이 주어졌죠.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더 풀기 쉽네. 밑에 있는 게 풀기 쉽지만 이게 풀면 어떻게 되죠? 람다가 R분의 2 R분의 2 이 식을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우리 다른 조건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나? 2파이는 다 나눠주면 H 더하기 2R 빼기 람다 RH가 0인데 람다가 얼마라고? 요게 R분의 2니까 마이너스 H죠. 그러니까 2R이 H죠. 그러니까 H를 R로 나누면 높이와 반지름의 레이쇼가 2가 되는 경우
서피스 에리어가 최소가 되죠. 왜 레이셔만 구하지? 실제 그러면 R과 H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요 값이 픽스된 값을 주면, 지금 픽스되었다고 얘기했지. 이게 픽스되었다고 얘기하면 이게 똑같은 걸로 스케일이 커져도 똑같이 거기서 픽스를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항상 그 레이셔만 우리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픽스되어 있지만 어떤 값이다. 그러면 R과 H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양이 정말 미니멈이냐? 우리 이런 거 아주 재미있는 값이죠. 이게 미니멈이냐? 그렇지, 미니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걸 일정하게 만드는데 높이를 이거 쭉 눌러져서 팬케이크처럼 만들면 H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가면 R은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위에 S는 한없이 커질 수 있으니까 우리 틀림없이 우리가 구한 값이 서피스 에리어가 맥시멈이 되는 값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함수에 constraint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를 아예 미니멈과 맥시멈을 구하는 문제를 풀었지만, 우리 그러면 어떤 시스템에 constraint가 주어져 있을 때 그 constraint를 만족하면서 어떤 양을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드는 경로 yx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함수에서의 constraint가 있을 때의 미니멈을 계산하는 이 방법을 생각해 보면 쉽게 펑셔널을 가지고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드는 우리 그런 방법으로 익스텐드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익스텐드를 하면 이제 그러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variation with constraints. 뭐냐면 J 인테그랄. 우리 어떻게 할까? 액션을 어떻게 쓸까? 우리 아까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쓴 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도 여러 개 있고 디펜던트 베리어블도 여러 개 있는 걸 쓰면 다 쓰면 또 칠판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간단한 노테이션으로 yi 그 다음에 yi와 xj dxj. 물론 요거 dxj라는 거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개수만큼의 그걸 곱해서 멀티플 인티그랄로 쓰는 다음과 같이 우리 그냥 간단한 노테이션으로 우리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J 펑셔널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다음과 같은 거를 맥시마이즈 혹은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거를 오일러 이퀘이션을 쓰려고 하면 우리 뭐냐면 처음에 우리 조건은 yi가 인디펜던트 하다는 조건을 썼어요. 근데 지금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따라서 오일러 이퀘이션을 이 형태로는 우리 쓸 수 없어요. 오일러 이퀘이션을 쓸 수 없는데 우리가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 컨스트레인트를 우리 어떻게 주냐면 phi k yi 물론 constraint도 first derivative까지 있는 걸로만 생각해 봅시다. xj 자, 내가 어디다 굉장히 멋있는 용어를 썼는데 그 멋있는 용어를 쓴 내가 틀림없이 쓴 게 오케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틀림없이 어떤 서피스
뭐 서피스라고 하시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없으면 어떤 서피스를 나타낸다고 했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컨스트레인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함수를 뭐뭐는 0이라고 쓰면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지? 어떤 그랬죠? 그런 걸 음함수라고 배웠나? 이런 조건을 음함수라고 배웠는데 대학교에 오니까 갑자기 이런 걸 implicit function이라고도 배웠어요. 그거를 1학년 때 그랬는데 좀 더 올라가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면 우리 이런 constraint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불쾌하게도 아주 훨씬 더 고상한 용어가 있으니 홀로노믹하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전혀 우리 이렇게 복잡한 용어를 배울 때는 용어는 그럴듯하지만 음함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아까 함수에 대해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도입한 것처럼 여기서도 각각의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인테그랄 람다 k xj phi k yi dy dxj xj dxj 이것도 당연히 0이죠. 자, 근데 이게 꼭 0일 필요가 있나? ik가 0이면 그렇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당연히 이게 0이면 당연히 이거의 베리에이션도 phi k yi dy dxj xj dxj 이것도 0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썼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의 방법을 쓰려고 했더니 우리가 보면 이제 파라미터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아까는 컨스탄트로 놨는데 일반적으로 x에 디펜드하는 베리어블에 디펜드하는 형태로 놔도 이게 성립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x의 함수로 우리 놓을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힘들잖아. 베리에이션 람다를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상수를 만들고 싶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0 이렇게 만들지 않고 요거를 뭐 0인 거나 상수 C인 거나 상수가 C이면 이게 좀 더 제너럴한 컨스트레인트죠. C가 뭐 제너럴하거나 혹은 같은 컨스트레인트죠. 왜냐면 C를 이쪽으로 넘기면 0이니까 같은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해서 이게 컨스탄트를 어떤 게 컨스탄트라고 하면 그러면 더 이상 이거는 0이 되는 거를 만족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요 베리에이션이 0이 된다고 만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컨스탄트라고 해서 엔드 포인트에서 하는 게 끝점에서 똑같은 값을 빼는 거니까 그럼 0이 되면 앞에 있는 그 경우에는 xj의 인디펜던트 x 이 앞에 있는 람다 k는 x에 인디펜던트하게 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든 좋은데 우리는 요게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거를 계산한 건 0이 아니라 어떤 컨스탄트고 따라서 베리에이션을 하면 요거 람다 k는 x에 디펜던트 하지 않지만 베리에이션은 다음과 같이 놓는 걸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쓰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를 원래식에다가 집어넣어요. 원래 J에다가
베리에이션을 집어넣으면 델타 원래는 f yi dyi dxj xj summation k 원래는 요거만의 베리에이션이 0이었는데 우리 이제는 람다 k는 컨스탄트이고 이 조건을 쓰면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을 쓰고 요 안에 있는 양을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요건 마이너스였는데 이건 요번엔 플러스로 썼네요. 아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앞에서 그 양을 람다라고 정의한 거를 마이너스 람다라고 정의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 다음과 같이 쓰고 문제가 있나? 없죠. 자, 그렇게 쓰면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문제는 요걸 스테이셔너리하게 만드는 오일러 이퀘이션을 쓰면 된다 이거예요. 이 경우에는 컨스트레인트가 다시 말하면 xj가 전부 다 다시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로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썼던 오일러 이퀘이션을 그대로 쓰면 되죠. 오일러 이퀘이션을 쓰면 뭐냐면 우리가 요거를 g yi dy I dxj xj 이 양은 f 더하기 안에 있는 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요거를 우리 베리에이션을 취해서 우리 결정을 하면 그 오일러 이퀘이션을 끄집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말로 하면 또 역시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라그랑지안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경우에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죠?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은 이제 t로 바뀌고 generalized coordinate qi dot 마이너스 dl dqi 처음에 우리가 qi를 xyz로만 썼지만 xyz가 아니라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의 r theta phi로 써도 이 이퀘이션이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q라는 거는 꼭 XYZ처럼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R, θ, phi 이렇게 디멘션이 다른 양들이지만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때 그 코디네이트들의 셋 그걸 우리가 generalized coordinate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0이었죠. 이게 이거는 뭐냐면 아무 컨스트레인트가 없을 때 우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홀로노믹 컨스트레인트를 집어넣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베리에이션을 하는 게 뭐냐면 뭘 하라 그랬더라? L QI dot T 플러스 서메이션 K 람다 KT 여기 t에 대한 의존성을 두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컨스탄트라고 주는 게 아니라 0이라고 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t에 대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x 혹은 t의 함수로 두는 게 좋냐 안 두는 게 좋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게 뭐야?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그 문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t 어떻게 썼더라? phi k qi dot t
이게 0이 된다는 조건을 쓰면 우리 요 식에다가 요거에서 나오는 것만 더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이때 나오는 라그랑지 이퀘이션은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는 DDT 인디펜던트한 거는 처음처럼 컨스트레인트가 있지만 그래서 원래는 인디펜던트하지 않은 베리어블이 있긴 하지만 컨스트레인트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넣는 순간 모든 generalized coordinate QI는 인디펜던트하다고 생각하고 베리에이션을 취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DL DQI dot 마이너스 DL DQI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DL DQI인데 이걸 오른쪽으로 넘기면 특별한 람다 K AIK 물론 지금은 이거의 summation K AIK는 우리가 짐작하듯이 d phi K를 DQI로 나눈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경우의 이퀘이션을 보면 이 이퀘이션에서 우리 가장 생각하기 쉽게 1차원의 스프링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QI를 X라고 놓으면 요거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V로 주어져 있어서 2분의 1 mv 제곱을 V로 미분하면 mv에 대해서 시간이니까 요게 MA에 해당되는 거고 요게 뭐냐면 마이너스 라그랑지안이 T 마이너스 V인데 Q에 넣으면 건 B만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DV DQI 넘어오면 요게 뭐냐면 포스를 주죠. 그죠? 포텐셜이 QI만에 의존할 경우. 그럼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넘기면 요게 가속도고 force 요거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인터프리트 할 수 있냐면 컨스트레인트에 의해서 물체에 가해지는 force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1학년 때 일반 물리 시간에 우리 어떤 걸 배웠었냐 하면 어떤 걸 배웠었더라? 그 예쁜 한 여자아이가 물놀이 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오는 경우, 마찰이 없을 경우, 우리 그 경우에 그 문제를 뉴턴의 방정식으로 풀려니까 죽어도 깨나도 못 풀겠다. 그래서 우리 그때 어떻게 했었죠? 보존되는 양이 있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속도를 우리 속도의 크기, 방향은 물론 당연히 미끄럼틀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접하는 방향일 테니까 나오는 속도를 쉽게 계산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 어린 아가씨가 미끄럼틀의 높이의 중간에 와 있을 때의 속도는 물론 미끄럼틀에 접하는 순간이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컨스트레인트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누가 이렇게 푸나? 이거 풀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그럼 여기랑 여기 있으니까 역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되겠네. 방향은 그러면 크기만 나오는데 방향은 그 커브에 미끄럼틀에 항상 접하는 방향이에요. 탄젠셜 하니까. 우리 그렇게 풀지 이렇게 안 풀죠. 이렇게 풀려고 하면 시도는 좋았으나 별로 인생에 도움이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으면 정말 대단해. 근데 난 5분 만에 풀었어. 이렇게 되죠. 잘 써야 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이렇게 놓고서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을 다음 시간에 한두 개 들어본 다음에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